일단은 화학학수 끝나고 수열 파트인데 수열이라는 것은 그냥 일단 숫자를 나열하겠다라는 그냥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된 수. 원래는 수열은 그냥 임의로 숫자를 그냥 나열하는 건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볼 거야.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하기 전에 그냥 명칭을 보자고. 수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수열은 어떤 규칙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항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 숫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 항에 숫자가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열을 이루고 있는 뭐 각각의 수 이런 게 되겠네. 그 다음에 유한수열, 무한수열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항의 개수가 유한계, 무한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전부 다 무한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앞으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일반항. n번째 항을 뭐 an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대. 자, 숫자를 나열할 때 첫 번째 항을 앞으로는 a1 이렇게 할 거야. an 수열. 수열도 집합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무수히 많은 수열들이 무한수열이 존재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래. n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앞으로 무수히 많이 나올 건데 왜 얘가 중요하냐면 숫자들의 규칙을 가지고 봤을 때 만약에 2, 4, 6, 8 이런 식으로 딱 오겠대. 그러면 n번째 항에 n에 관한 식은 뭐가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n이잖아, 그지? 얘가 항의 숫자야. 항의 숫자에 따라서 얘가 나오고 항의 숫자에 따라서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그치? 2n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n번째 항을 구할 수만 있다면 뭐 a의 2022번째 항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만 찾아내면 요 n 대신에 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항의 숫자는 뭐가 될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an이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 몇씩 차이 나는 거야. 2씩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공통된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공차. 등차 수열에서 공통된 차이, 공차. 얘도 2를 더하네. 얘도 2를 더하네. 얘도 2를 더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앞으로 n번째 항을 일단 숫자가 주어지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거든.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공통된 차이를 알파벳으로 D라고 쓸 거거든. 디프런트. 차이 나는 거. 그래서 공차를 D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통된 차이를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A1 플러스 D.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서 차이를 한 번 더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A1 플러스 2D.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여기서 D를 또 한 번만 더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A1 플러스 3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쭉 왔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혹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조건 일단 A1 플러스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몇 D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D 앞에 있는 숫자를 잘 봐. 여기 1이잖아, 그지? 그럼 항의 숫자 몇 차이 나는 거야? 1 차이 나는 거잖아, 그지? 그럼 항의 숫자보다 하나 작은 D를 더해서 오네? 그래서 n-1D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앞으로는 저 밑에 나와 있죠? 2번에 나와 있을 겁니다. 2번에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잘 표시를 해두고. 자, 그런데 첫째 항 자체도 이렇게 A1이라는 걸 적는 거 귀찮다. 그래서 앞으로 1을 없애버리자. 계속 써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것은 첫째 항. 아, 여기 나와 있네. 저거 필요 없네. 첫째 항이라는 것은 A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공차라는 것은 D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항번호. 얘를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 세 개만 가지고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 플러스 N-1D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조금 하다 보면 요것도 자연적으로 외워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뭘 외우려고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 그 다음에 공차는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 요거로 하나 보여줬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서 이제 숫자로 예를 들어 줄게. 문제 풀면서 등차 중항이라고 있대.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항이야. 가운데 있는 항. 그러면 어떤 세수가 주어졌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을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제가 하나 한번 해볼게. 여기에 있는 요 세수를 딱 보는 거야. 그럼 가운데 4라는 숫자가 있잖아, 그치? 그럼 4라는 숫자를 2와 6을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운데 있는 거는 이 두 숫자의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2 플러스 6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가운데 숫자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 있는 거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평균. 그래서 얘가 합의 평균. 우리 산술 기하 평균 있지? 얘가 산술 평균이야. 합의 평균이 산술 평균.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산술 평균을 배우고 등비 수열에서 기하 평균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쓰려니까 좀 귀찮다. 분수로 쓰기 싫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어.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게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가운데 있는 거 2배, 8.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등차 중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만 더 구해보자. 5번째 항이 10이 되는 건 이해되잖아, 그치? 연속한 3개를 놓고 봐도 되고, 나는 연속한 거 싫은데요? 하나씩 건너뛴 숫자를 봐도 돼. 똑같은 간격으로 건너뛴 것도 가운데 있는 거 2배는 앞에 거 뒤에 거 합과 같다. 등차 중항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하면 이런 것도 있어. 특징상 등차 수열에서 A의 6은 12가 되겠죠? 자, 그럼 나중에 이거는 조금 심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거라서 미리 설명을 할게. 전부 다 2차이 나는 등차 수열입니다. 나는 물론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는데 2개씩 묶어볼 거야. 자, 개수가 똑같이 같은 간격을 가지고 묶었어. 얘를 합해보자. 2개 합하면 6이죠. 2개 합하면 몇이 되니? 14가 되죠. 2개 합하면 22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개수씩 묶어서 더한 것도 몇씩 차이 나는 거야. 플러스 8 차이 나고 플러스 8 차이 나고 이런 것들도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도 있어. 미리 다 설명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나씩 다시 한번 보여줄게. 얘랑 더한 거 14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보다 하나 더 큰 거와 얘보다 하나 더 작은 거 이렇게 더해도 14. 이렇게 더해도 14. 그래서 등차 수열 특징 요런 거는 뭐 그냥 규칙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거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도 등차 수열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도 좀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의 등차수열의 합은 조금 이따가 가자. 알았지? 자,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는 요거만 일단 한번 생각하자.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좁도록 할게. 여기다가 얘를 만약에 전개했다라고 생각해봐. 괄호를 풀어서 곱하고 그러면 a 플러스 nd 마이너스 d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는 일반항 a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n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n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n이 여기 존재해. n에 관한 내림차수로 정리하면은 여기는 d 곱하기 n. 얘가 1차식이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n이 없는 두 놈이 남았잖아, 그치? 얘가 상수항 취급하면은 플러스 a-d. 요거도 하나만 좀 적어놓자. 일반항 구할 때 저거를 또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것은 등차수야. 어떤 일반항 자체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그 수열은 무조건 등차수열이고, 그리고 n의 개수 얘가 무조건 공차다. 이런 정도까지도 외워두면 되겠죠. 항상 n의 1차식의 개수가 공차를 의미한다는 정도까지도 기억하고 가죠. 어렵진 않아.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씩 풀어볼까요? 자, 이런 정도까지 한번 해볼게. 이건 우리 저녁에도 볼 수 있는 정도라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 돼. 일반항이 2n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공차가 몇이라고? 전부 다 2차이 난다고. 얘는 공차가 다 4차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구하라는 거 해보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구하래. 그러면 두 문제를 그냥 같이 하기 위해서 A1, A2, A3 이렇게 딱 적고 시작할게.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n에다가 1, 2, 3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2 차이 나는 거 맞구나. 그 다음에 2번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3, 2 집어넣으니까 7,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11. 4 차이 나는 거 맞구나.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할 때 여러 개 뭐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첫 번째만 구해놓고 4 차이 나네. 계속 4씩 더하고 그냥 해도 되잖아, 그치? 숫자를 집어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직까지는 일반항들이 좀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별건 아니겠죠? 자,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대. 3 차이 나는 등차수열. 그런데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죠? 잘 모르겠다. 일단 냅둬. 그냥 수열이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건 A의 10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A의 10은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4. 여기에서 A의 10은 10 집어넣으면 2의 11제곱. 2의 11제곱은 2048.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가 되겠죠? 다음에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9번, 10번 쪽으로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눈이 달리면 할 수 있죠. 첫 번째 항 2,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공통된 차이는 전부 다 4씩 차이 나죠? 4. 전부 다 5씩 차이 나죠? 5. 자,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항 A와 공차 D를 딱 찾아낸대, 그치? 그럼 끝난 건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AN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A에다가 D에다가 그럼 첫 번째 항 2 플러스 n-1 곱하기 D 4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놓는 건 아니잖아 그치?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대. 일반항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자. 공차 곱하기 n 한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뺀 거를 상수로 놓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차 곱하기 n 4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5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일반항 구할 때는 두 번째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저건 안 적어도 되지만 그냥 연습한 거야. A스텝이라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자, 12, 13번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는데 그랬을 때 네 번째 항까지 순서대로 그냥 나열만 하래. 그래서 원래 답은 첫 번째 항이 9네. 공통된 차이가 마이너스 2니까 20 계속 빼나가는 거야. 7. 그 다음에 5, 3. 그럼 답은 끝나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래. 공차 3. 30 계속 더해나가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그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딱 끝나죠. 괜찮죠? 그럼 또 연습해보자. 왜? 일반항 A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마이너스 2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자 플러스 11 그 다음에 얘도 AN 공차 곱하기 N 3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자 마이너스 18 일반항 구하는 연습만 지금 계속 합니다. 뒤에 또 나오네. 헐. 16번부터 23번까지 계속 이걸 하시오라고 돼 있네. 자, 이따가 A 스텝은 푸는 시간 좀 줄게. A 스텝에서는 숙제를 내지 마자. 갑니다. AN 공차 곱하기 N 2N 첫째 항에서 공차 빼면 플러스 3 여기도 AN 공차 곱하기 N 첫째 항에서 공차 빼면 플러스 14 일반항 구하는 거 괜찮죠? 됐어. 옆으로 넘어갈게요. 지현아 어렵니? 지금 괜찮지 여기까지다. 야, 수열이 더 쉽지 않냐? 사각함수보다. 오늘 시험은 로그입니다. 왜 이제 학기가 개학하잖아. 그러니까 앞쪽 부분을 다시 해야지.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다 정리하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요식을 이용할 거고 나중에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뭐 연립할 일이 생기거든? 얘는 연립할 때 많이 쓸 겁니다. 연립할 때. 자, 그러면 이런 거 네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얘는 A의 4라는 것은 A 플러스 3D 얘가 13 괜찮죠? 그러면 A가 뭐래? 4래. 여기다가 4를 딱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3D라는 것은 넘어가면 9 그래서 따라서 D 값은 얼마? 3 이렇게 딱 보여지겠네, 그지? 그래서 두 식을 조금 섞었으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 항상 항의 숫자보다 하나 작은 숫자 D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n-1D니까.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래. 그럼 우리 조금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줄일 수 있죠. A5라는 것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 플러스 n-1 4D 얘가 8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D라는 것은 12. 그래서 D 값은 3. 괜찮죠? 자, 그런데 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더 가르쳐 줄게. 얘 항의 숫자가 몇 차이 나니? 3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항에서 D를 3번 더해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봐. 숫자 빼니까 3D. 요거 빼니까 9. 솔직히 요 식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지. 바로 걸 수 있어.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4 차이 나네? 그래서 4D.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12. 바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한 거지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연습 삼아 한 문제만 더 가볼게.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두 번째 항이 이거고 여섯 번째 항이 저거래.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대. 아, A라는 것은 첫 번째 항 플러스 D 얘가 7이고 그 다음에 A의 6이라는 것은 A 플러스 5D 얘가 23이래.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도 구하고 D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여기 빼면 몇 D가 되는 거지? 그렇지. 4D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16 됐죠? 그러면 D라는 것은 뭐다? 4. 한 가지 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그치? 두 번째 항이 7이니까 바로 전에 있는 것은 4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더해서 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3.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 겁니다. 근데 해설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다 있는데 그래도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요거네, 그지? 그러면 16이니까 8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머릿속에서 첫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2D가 14죠? 그러면 D는 7이구나 해서 7을 더해서 와도 상관없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요거는 세 개가 있으면 항상 등차 중앙을 생각하는 게 좀 편하겠죠. 뭐? 잘못 쓴 거 아니에요? D가 7인데 저기 8 썼잖아. 차이가 7이야. 7 더하고 7 더하고. 괜찮죠? 그럼 이런 거는 등차 중앙을 간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의 평균. 두 개 더하면 6. 나누기 2 하면 3. 아, 결국 6 차이 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어렵습니까?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등차 중앙까지가 되겠네. 아직 조금 힘들긴 하죠? A 스텝 33번까지 풀고 채점을 한번 해볼까요? 응? 아니 진짜. 자, 가우스가 9살 때 세웠던 건데 1, 2, 3, 그다음에 8, 9, 10. 자, 1부터 10까지 하고 55라는 것을 가우스가 밝힌 거는 얘랑 얘를 더하니까 11. 얘랑 얘를 더하니까 11 이렇게 됐더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더한 거나 아까 전에 등차수의 특징이었죠? 그 다음 거랑 그 다음 거 더한 거랑 항상 똑같았었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n번째 항을 더한대. 그게 1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있는 거잖아, 그지? 항의 개수가 10개 있는 건데
두 개씩 한 쌍으로 하는 거니까 다섯 쌍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누기 2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11 집어넣고 10 집어넣고 했더니 55 이렇게 나오네 라고 만든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저 식이야. 자, n번째 항이 L이래.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해주는데 2로 나온다. 똑같은 얘기지. 그치? 첫 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고 근데 두 개씩 한 쌍이니까 2로 나온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n번째 항이라고 안 하고 얘를 끝항이라고 이렇게 할게. 얘는 첫 번째 항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대.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끝항을 할 때는 요 공식을 쓸 거고 첫 번째 항하고 만약에 공차를 할 때는 요 공식을 쓸 거래. 근데 잘 봐. 여기서 2분의 개수 첫 번째 항이었잖아. 그지? n번째 항 얘를 그냥 an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an이라는 것은 뭐래? 여기 있잖아. 그지? 플러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1b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바꾼 거야. n번째 항을. 그랬더니 이 식이 나온 거야. 2a잖아.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죠? 그래서 얘를 끝항 공식이라고 많이 하고 얘를 공차 공식이라고 많이 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첫째 항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 n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차 d를 알든지 아니면 마지막 항을 알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막 엄청 많은 것까지 이걸 다 더한 합 자체를 우리가 좀 빨리 구할 수가 이제 있는 거야.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차수열만 초등학교 때 좀 빨리 배웠으면 경시 문제 이런 건 다 등차수열이거든 전부 다. 그럼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다가 공식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겠대.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있고, 이것들을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n번째 항까지 썸, 합하다니까 sn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자, 근데 잘 보면 잘 봐. sn은 n에 관한 몇 차가 되겠니? 얘 전개하면 dn인데 n 곱하니까 2000씩. 오, sn은 여기다 하나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sn은 2분의 dn 제곱 점점점 이렇게 하나만 더 표현하자.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고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1차식의 개수는 공차고 1차식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공차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딱 보자마자. 네, 외우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이제 마지막 그냥 하나만 딱 하면 될 것 같아. 우리는 여태까지 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차 D를 알면 AN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쭉 AN을 구해서 했더니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SN도 구할 수가 있었다. 그지? 근데 이번에는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겠대.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와서 여기가 AN이면 바로 전항이니까 A의 n-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A3 이렇게 해볼게. 무조건 S라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이거를 우리는 SN 이렇게 표현하고,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한다? 그럼 얘는 S3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하면 s의 n-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s에 관련된 식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n번째 항은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얘만 딱 남는 거지. 그래서 sn에서 s의 n-1을 빼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저 식이 딱 나온 거야. 이해했죠? 여기에 합까지에서 여기에 합까지를 빼버리면 얘만 딱 남겠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정석풀이를 하나 보여줄 거고, 그런데 또 뭐가 존재하겠니? 빠르게 할 수 있는 편법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또 설명을 해줄게. 서술형에 쓸 수 없는 거야. 객관식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화된 것들을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웠어 지금. 그럼 등차수열 끝나면 뭐 하겠니? 등비수열. 또 일반항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페이지야. 47페이지. 이쪽인가? 자, 36번은 첫 번째 항, 공차, 항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네, 그지? 얘가 A, 얘가 D, 그 다음에 얘가 N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즉 S의 9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A와 N과 공차가 나왔네? 그럼 어디를 한다고? 공차 있는 요 식을 딱 집어넣는 거야. 자, 2분의 N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배 2A 플러스 N-1, 그 다음에 D, E 이렇게 해버리면 S의 9를 구한 것이다 라고 외우기만 하면 숫자를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요걸 뭐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1이고 14개 A의 14까지 더하시오. 결국 S의 14를 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다. 요번에도 동차까지 나와 있네.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14,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그 다음에 D-2 요렇게 해주면은 산수 계산해내면 S의 14를 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괜찮죠? 자, 지금은 다 주어졌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뭔가 좀 주어진 게 따따닥 주어진 건 아니야, 그치?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S의 20을 구하라는 거구나. 따라서 N 값이 20인 거 먼저 여기서 주어졌어.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1이 주어졌네. 그 다음에 공차 D, D가 5씩 차이 나죠? 5가 주어졌네. 요번에는 이렇게 찾아서 하래. 그러면 우리는 또 두 번째 식에 하면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 20,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배 2A 플러스 N-1 19 곱하기 D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더하라는 거네?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는 일단 항의 개수가 몇 개 있겠니? 그렇지. 짝수만 있으니까 15개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안 찾아질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 D가 2네.
그러면 AN을 먼저 찾아보는 거야. 만약에 몇 개 항인지 못 찾을 때는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먼저 세워. 공차 곱하기 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빼니까 0 돼버리네, 그치? 그러면 과연 30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해서 n은 15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와 있고 항의 개수까지 구했으니까 물론 두 번째 식을 해도 돼.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2분의 항의 개수 15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2 플러스 마지막 항 30. 그래서 마지막 항이 나와 있으면 요식보다는 요식이 좀 더 간단하죠?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항. 첫 번째 항 19야. 마지막 항 1이야. 그죠? 요거는 몇 개 있니? 일반항을 세워서 찾아야 되겠니? 물론 찾아도 되죠? 근데 몇 개 있는 거니? 우리 정혁이도 알겠다. 10개지. 1부터 20까지 홀수만 있는 거니까. 10개지. 됐습니까? 일단은 45번 45번은 이 내용이죠. AN이라는 것은 SN에서 뺀다 S의 N-1. 자, 그래서 어떤 AN 일반항을 구하고 싶을 때 요 항의 숫자가 그대로 오고 여기서 1 뺀 숫자의 합을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의 10이라는 것은 S의 10에서 S의 9를 빼면 되는 건데 다 주어져 있네. 30 마이너스 25 그래서 5. 이건 한 문제만 풀어도 되겠죠? 자, 요런 정도 한번 풀어볼까? 자, 우리는 SN이 주어졌어, 식이.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A의 5야. 그런데 S가 주어져 있을 때는 S5에서 S의 4를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괜찮죠? 그러면 S5라는 것은 여기 N 대신에 5 집어넣네? N 대신에 5 집어넣으면 25 빼기 4 집어넣으면 16 그래서 9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엄청 쉽죠? 여기까지가 쉬운 거였습니다. 자, 위에 거랑 아래 거 요거랑 똑같거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얘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방법 그대로 써야 돼. 하나도 안 틀리고.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쪽 가서 플러스 AN. 자, 아까 얘기했죠? 얘가 SN, 얘가 S의 3, 얘는 S의 2.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S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아, 그러고 봤더니 또 하나의 특징, A의 1은 그냥 S의 1하고 같은 거네 라고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자, 우리는 이제부터 첫 번째 항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항도 구해야 돼. 자, n 값에 1을 딱 집어넣자. S의 1
그러면 1 플러스 3이니까 4. 얘가 첫 번째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항 구했죠? 그죠? 그 다음 요렇게 또 적어야 돼. n 값이 2 이상일 때 요번에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래서 2 이상이어야지 뭐에서 뭐를 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sn에서 s의 n-1을 빼는 거네. sn 저기 주어져 있잖아. 그렇지? n 제곱 플러스 3 빼기 자 n 대신에 n-1이 들어갔어. 그래서 요식은 n-1의 제곱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s의 n-1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전개를 했다 생각해보자. 자 요거는 약간 생략하는 풀이로 할게. n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4 얘를 생략했다 생각하면은 결과는 뭐가 될까? 빼면 사라지고 요거 빼면 2n 그 다음에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적어야 돼.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2 이상에서만 일반항 AN이 이거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의 1은 뭐가 돼? 1이죠. 얘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고 그 다음에 AN은 2n-1인데 얘는 n 값이 2 이상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해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따가 51, 52, 53 하고 54, 55, 56 이거의 차이점을 너희는 좀 찾아내야 돼. 차이점. 세 문제씩의 차이. 자, 그러면 똑같이 갈게. 얘도 풀이를 똑같이 할 거야. 53번입니다. n 값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S1이네. 얘가 4야. 그럼 얘가 A의 1이네. 먼저 하나 찾아냈고. 그러면 n 값이 2 이상일 때 AN을 구하고 싶네. SN에서 S의 n-1을 빼겠다. 라고 가네. 조금씩 복잡해져. 자, 4n제곱 플러스 n에서 뺀다. 3n-1의 제곱 플러스 n-1을 자, 요것만 전개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3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5n 3 플러스 2 요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다가 그때 an이라는 것은 3n제곱 사라지죠? 6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럼 또 비교해보는 거야. 2 이상에서만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1 집어넣으니까 4 똑같네. 그치? 그러면 여기는 an 6n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n 값은 1 이상.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아까 전처럼 첫 번째 항하고 저기하고 같지 않을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자, 위의 세 개와 아래 세 개 식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겠니? 뭔 차이가 있을까? 아래 세 개는 다 해보면은 다 둘째 항부터가 될 거고 위에 세 개는 다 첫째 항부터 나올 거야. 식의 차이점을 좀 봐줘야 되거든. 어떤 차이가
개념 부분으로 돌아가서 빨간색으로 적습니다. 자, 제가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했죠? 2차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자, 이렇게 일단 한 줄 적으시고 C 값이 0이면 C 값이 0이 아닐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C 값이 0이라는 건 상수항이 없을 때. 조금 전에 푼 문제. 아,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C가 만약에 존재하면, 상수항이 존재하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무조건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매번 AN을 구할 때 SN에서 SN-1을 빼서 구해야 되느냐? 그거는 서술형 쓸 때만 하라고. 자, 어떻게 하냐면 AN이라는 것은 2차항의 개수가 보이죠?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뭐였니?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었지. 1차항의 개수는 공차였지.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만들려면 뭐 해줘야 되니? 여기다가 2배 하면 얘가 딱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a의 n. 그런 다음에 1차항의 개수에서 2차항의 개수를 빼면 돼. b-a. 그러면 a는 바로 튀어나온다. 잘 봐. 2차항의 개수 2배 하니까 6이 됐지? 그렇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1에서 3을 뺐더니 마이너스 2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한 줄만에 그냥 할 수가 있다고. SN에서 SN- 빼는 거는 서술형이라서만 쓸 거라고. 괜찮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다는데 그럼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얘는 첫 번째 항은 S의 1이잖아, 그지? 1 집어넣으면 되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모든 개수의 합이 첫 번째 항이 될 거다. 아, 그럼 얘는 AN 구할 때는 그러면 SN에서 SN-를 빼야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2A의 N 그 다음에 B-A. 그런데 여기는 N이 2 이상으로 꼭 적어줘야 되고 여기는 N이 1 이상으로 꼭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한다면 두 가지를 적어야 되고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내니까 얘만 딱 적어주면 되고 얘만 알고 있으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합공식 나오면은 요 부분 문제 풀 때 저거를 한 번 더 적어줄게. 그럼 괜찮겠죠? 됐죠?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남은 에이스템 문제 할 건데 연습을 해볼게. 잘 봐. 자, 52번을 볼게. 52번에서 SN이라는 것은 n제곱 플러스 n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우리는 상수항이 없네? 무조건 첫 번째부터 등차수를 이루겠네? 그래서 그냥 바로 AN을 하면 되죠.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그래서 2차항의 개수 2배 2n 하고 여기서 요거 빼면 0. 그래서 n 값은 1, 2, 4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끝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55번 안 했나 우리? 55번 안 했죠? 자, 55번은 상수항이 존재하네.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네. 아, 그럼 두 가지를 적어야 되네.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그냥 1 집어넣은 거네. 그래서 2. 그 다음에 AN이라는 것은 상수항 필요 없어 이제. 여기 2차의 개수가 1이죠. 얘 2배 하니까 2n. 그러면서 여기서 요거 빼니까 플러스 1이죠. 그런데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딱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SN에서 SN-1 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자, 남은 에이스템 문제들 싹 다 정리합시다.
자, 일반항 AN을 구할 때 쉽게 구할 수 없는 거 몇씩 더해진다는 거 이렇게 쉽게 안 찾아지잖아, 그지? 자, 아직은 등차 수열만 보는 거 아니야. 그냥 규칙을 갖는 수열을 보는 거야. 다 분수니까 얘도 1분의 1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러면 항의 숫자에 따라서 위에 있는 분수들이 분모는 어떻게, 분자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지. 자, 분모부터 가자.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4일 때 16이래. 그러면 AN일 때의 분모는 뭐가 될까? 제곱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야. 1일 때 1, 2일 때 3, 3일 때 5, 4일 때 7 이렇게 되지. 혹시 찾아낼 수 있겠니? 얘는 플러스 2한 게 아니잖아. 얘도 플러스 2한 게 아니죠. 얘도 플러스 2한 얘가 플러스 2한 건데? 찾아낼 수 있을까 혼자? 아직은 등차 수열 개념을 안 가고 그냥 찾는 방법을 하는 거야. 1씩 더한 거 아니에요? 뭐? 1씩. 얘가 1을 더했니? 걔는 그냥 있고 다음부터 1 더했고 2 더했고 3 더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공통적인 규칙을 찾아야 돼. 그런 거 나쁘지 않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공통적인 규칙. 물론 쟤는 2차이라는 등차수열이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등차수열을 모르는 상태에서 찾는 방법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 밑에다 써줄까? 규칙 찾기. 힘드니? 항의 번호의 2배를 하고 다 1 빼면 성립하는 숫자들이죠. 이해되지? 자, 요걸 하나 적을게. 1, 3, 5, 7 1부터 시작하는 홀수지. 그러면 일반항 자체는 물론 등차 수열이야. 2n-2 그 다음에 2, 4, 6, 8 짝수지. 그러면 얘는 2n 그 다음에 3, 5, 7, 9 3부터 시작하는 홀수 2n 플러스 1 요거 세 개만 저 위에다가 하나 메모해 놓을까? 얘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라서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일반항 물론 등차수의 일반항 공차와 첫 번째 항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 근데 빨리빨리 1초 만에 튀어나올 수 있게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직은 등차 수열을 하는 건 아니야. 자, 얘도 밑에 보기를 보지 마. 칠판만 봐.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얘가 첫 번째 항입니다.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n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1일 때 공 하나 쓰고 2일 때 공 2개, 3일 때 공 3개 그러면 n일 때는 공을 n개 쓰면 되겠지. 1, 2 사이에.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얘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지. 그러면 n번째는 뭐가 되겠니? 지수가 항의 번호보다 하나씩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10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아직은 등차 수열이 아니어서 그냥 규칙 찾는 연습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의 뜻과 일반항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 부분도 이런 거는 하나 좀 적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거 하나만 더 적어 놓자. 저쪽에 있는 두 번째. 물론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를 가지고 갈 건데 일반항을 세울 때는 요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으면서 연습을 가볼게. 중요 문제로 가보죠. 자, 첫 번째 항 a가 2고 마이너스 2고 공차 d가 3이래. 그럼 우리는 an을 세울 수 있겠죠? dn 3n 첫째 항에서 공차 빼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을 딱 일반항을 세우고, 그러면 19라는 것은 몇 번째 항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9를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3n이라는 것은 24. 그래서 n은 8. 아, 그래서 제8항이구나 라는 정도로 되겠죠.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뒤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군. 자,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A의 4은 10이고 A의 7은 19래. A의 10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잖아, 그치? 원래 기본식은 이렇게 해야 돼. A 플러스 3D가 10, 그 다음에 A 플러스 6D가 19. 이거 두 개를 가지고 A와 D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이 있죠? 몇 차이 나니? 3 차이 나죠? 여기도 3 차이 나지. 간격이 동일하지. 그러면 9 커졌으니까 9가 커진다. 그래서 28. 이렇게 한 번으로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간격이면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그죠? 그다음 하나 더 봐볼까? 65. 오, 얘는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 거네. 일단 차례대로 숫자를 나열해서 교집합, 겹쳐지는 원소를 하시오라고 했네, 그지? 그러면 AN의 얘는 2N이네. 그러면 1부터 집어넣겠네, 그지? 결국 아까 짝수였잖아, 그지? 그럼 몇 개를 적어놔보자. 2, 4, 6, 8, 10, 12 쭉쭉 이렇게 나갈 거다. 그 다음에 B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이죠? 1. 그런데 앞에 n의 개수가 3이니까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지 말고 3씩 차이 나네 라고 해서 30 더하면 되겠네. 4,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아가겠네. 그럼 얘도 조금만 더 적을게. 그러면 겹쳐지는 원소들을 봤을 때 4, 10, 16. 그러면 우리는 CN 자체는 이 주황색들의 숫자인 4하고 10하고 16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CN의 숫자들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차 D 자체를 찾아낼 수 있죠? 6 차이 나네. 첫 번째 항은 4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AN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공차 곱하기 N, 6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AN이 아니죠? CN이죠? CN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이쪽 문제를 한번 볼까? 마이너스 2와 20의 사이에 10개를 집어넣겠대. 그럼 항은 총 몇 개가 될 것이다?
2개가 더 추가됐으니까 12개의 항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괜찮죠? 그럴 때 A의 10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운데 낀 게 A에 관한 10개야. 그래서 나는 숫자를 다른 수열로 해볼게. B1, B2. 그러면 쭉 가면 얘는 B의 11, 얘가 B의 12라고 해서 똑같은 문자로 나타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B의 1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의 12가 20이라고 나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공차를 찾아낼 수 있죠.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몇 개 차이나가 난다? 11개 차이 나죠? 그러면 11D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죠? 22. 그래서 D 값은 2라는 게 먼저 찾아지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의 10이라는 것은 여기서 2를 더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를 빼면 이렇게 오겠네. 그래서 A의 10이라는 것은 18이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다른 전체적으로 항의 숫자를 통일시키는 문자로 따로 생각해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 또 뒷부분은 영상을 보내주도록 할게. 진짜 소풍지들 나가버리지. 시험 잘 쳐? 시험 안 돼? 자, 첫 번째 여기 공차 D가 2라고 일단 주어져 있네. 첫 번째 항은 알 수 없네. 자, 그러면 내항이고 3A의 9라는 것은 5A의 4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구나. 네, 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 해놓고 어떤 식을 연립할 때는 A 플러스 N-1D라고 했잖아, 그치? 자, 첫 번째 식을 사용하는가? 첫 번째 항은 모르는데 D는 알고 있어. A 플러스 N-1 8 곱하기 D 2. 여기도 마찬가지. A 플러스 N-1 3 곱하기 D 이렇게 같아야 되네. 그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3A 얘가 16이니까 플러스 48. 여기는 5A 6이니까 플러스 30. 그럼 여기가 넘어오면 2A 하면은 18 되죠? 그래서 A는 일단 9가 딱 나왔구나. 됐니? 자, 그러면 또 일반항 세우는 연습도 한번 해보자. AN이라는 것은 DN, E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면 플러스 7.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15, N에다가 15 집어넣으면 되죠? 30 플러스 7, 그래서 37 이렇게 딱 나오죠. 3번.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연립해야 돼서 첫 번째 식을 이용합니다. 나중에는 좀 빠른 방법을 하는 걸 해줄 텐데 지금 처음이니까 정석으로 좀 갈게. 자, A도 모르고 D도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6D, 18. 자, 그러면 2A 플러스 8D, 얘가 18. 그래서 A 플러스 4D, 얘는 9 정도까지 일단 진행을 해놓고. 됐죠? 자, 그 다음에 A4래. 그럼 얘는 A 플러스 N-1D 3D 플러스 A 플러스 7D 했을 때 24. 그럼 여기도 2A 플러스 10D죠? 얘가 24.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5D죠? 12. 이렇게 딱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놓고. 자, 그랬더니 요 식에서 요 식을 변변끼리 빼면
좌변에서 좌변을 빼면 D만 빡 남네, 그지? 우변에서 우변을 빼면 3. D가 3 나왔죠? 그 다음 D가 3이면 12야.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만들 수 있겠죠. 연습 원래는 일반항 안 구해도 되는데 연습하기 위해서 또 한번 구할게.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3N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공차 뺀 거 마이너스 U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10이라는 것은 30 마이너스 6 그래서 24 이렇게 딱 나오겠죠. 어렵습니까? 괜찮죠? 너무 끝내겠는데? 따다다다다. 힘들어? 네. 많이 힘들어? 지금 나가지 말까? 진짜? 왜? 오늘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도 왔는데 공부 더 다른 애들 때문에 공부 덜 하고 하면은 속상하지 않아? 전혀. 자, 몇 문제까지만 진행할게 그러면. 재상이가 하지 말자니까 하지 말아야지. 자, 우리 공부 다 때려치우자. 이것도 때려. 어? 이거 성기념 더 하면 숙제 2문제 더 나가잖아. 아 그래, 여기까지 하자. 아, 자, 주어진 거 봅시다. A의 3, 55. 그 다음에 A의 10, 27. 항의 번호가 나아갈수록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럼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겠네, 그치? 물론 대충 유추해서도 찾아낼 수 있긴 있어, 그치? 근데 너무 많이 가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석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 자, 얘는 A 플러스 2D 55 A 플러스 9D 27 이런 정도 적고 일반항 하고 나서 가자. 그래서 처음이니까 정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변변끼리 빼면 7D가 되겠죠. 그러면 28 마이너스 28. 그러면 D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음수가 나왔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야. 넘어가면 8을 더해줘야 되니까 A는 8 더하면 63이라고 요 두 개를 찾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반항만 찾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공차 곱하기 N 마이너스 4N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빼니까 플러스 67.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항입니까?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얘가 0보다 작으려면 그냥 알 수도 있죠. n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네. 근데 n은 4분의 67보다 커야 되네. 4분의 67이라는 것은 4, 1은 4, 4, 7이 28 되보니까 4, 6, 24, 16점 얼마잖아, 그치? 그러면 16점 얼마보다 더 크다? 그러면 항의 번호는 항상 자연수니까 이제 17항,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6번 유형은 등차 중앙이네. 6번 유형 갑시다. 녹화 끊으면 되는 거죠? 와, 이제 녹화까지 끊어. 이씨, 너무한 거 아니냐?